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론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너무 작아서 기억조차 나지 않고, 어떤 선택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곤 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왜 그 길로 갔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을 보내거나 혹은 붙잡았는지. 오늘은 그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날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끔 생각나는 그날의 선택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5편의 사연, 그 속에서 아마 당신의 기억 한 자락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연 1. 돌아가는 길을 택한 날. 사연자 김영자님.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에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가던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이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그 길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걷던 작은 골목이었어요. 노란 가로등 아래로 그와 나란히 걷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런 길이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뭔가 아주 작은 예감 같은 게 있었달까요? 결국 저는 정류장을 지나 그 골목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비는 예상보다 빨리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걷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벌써 떠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 길을 걷는 내내 남편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골목 끝까지 걸어 나왔을 때 거기에 한참을 찾고도 못 찾았던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파는 고물상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가 그 시계를 다시 제 손에 넣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간 길, 그날의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 그 시계를 다시 품에 안지 못했겠지요. 남편의 시간을 다시 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게 준 건 잊지 못할 따뜻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기억을 따라갑니다. 이성도 계획도 아닌 마음이 먼저 가는 길이 있죠. 김영자님의 그날의 선택처럼 말이에요. 정류장이 아닌 추억이 기다리는 골목을 택한 하루. 그 선택은 비록 평범하고 조용했지만 돌아간 그 길에서 그녀는 삶의 소중한 한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은 결국 이런 조용한 선택들의 모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였는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가끔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골목이 있으신가요? 그 길이 오늘 당신에게도 말을 걸어오길 바랍니다. 사연이. 그날 퇴직계를 낸 이유. 사연자 정세우님. 저는 평생을 교직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힘들면서도 행복했죠. 하지만 정년을 2년 앞둔 어느 날 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직계를 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니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뭔가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내가 학생들에게 주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놓아주려 해.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에서 저는 위로보다 더 깊은 동의를 느꼈습니다. 퇴직계를 낸 다음날 아침, 모처럼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찌나 낯설고 따뜻하던지요. 교단은 떠났지만 저는 매주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 그건 끝이 아니라 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오래, 더 열심히 하는 걸 당연한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정세훈님이 퇴직계를 낸 건 단지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한 결과였습니다. 때로는 계속 걷는 것보다 멈춰 서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선택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건 내 몫의 결단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음미할 수 있는 인생의 문장이 됩니다. 사연 3. 돌아오지 않은 편지. 사연자 윤금자님. 서랍 깊은 곳에 아직도 열지 않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필체는 내 손이지만 수신이는 떠나간 사람입니다. 50년도 더 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군대에 간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서툰 사랑을 담았지만 정작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그 사람은 먼 곳으로 배치를 받아 소식이 끊겼죠. 기다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는 제 마음속에만 맴돌다 서랍 속에 머물게 되었죠. 그 편지를 꺼낸 건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사랑에 대해 묻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적은 있단다. 그날 저는 선택의 대가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임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그 편지는 지금도 봉투 안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세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죠. 윤금자님의 편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꺼내지 못한 말 한 장쯤은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혹은 미안하다는 말. 그날 보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말 한마디를 꺼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인생의 따뜻한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어가는 글. 마음에도 길이 있다면 우리는 늘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용서를 향해, 누군가는 이해를 향해, 또 누군가는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라는 건 결국 그 마음의 길 위에서의 발걸음입니다. 때론 돌아가더라도, 때론 멈추더라도 그 마음의 방향이 옳다면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갈림길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가리키는 그 길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연 4. 그날 전화하지 않기로 했던 선택. 사연자 최민섭입니다. 제 아버지는 참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스타일. 그래서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그분의 침묵 속에 깃든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보고 싶더군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결국 그날 전화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날 아침 형에게서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이 동할 때 바로 전화를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잘 지내지? 생각났어. 보고 싶어서. 그날의 침묵이 제게 가르쳐준 건 사랑은 미루면 후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늘 그 자리에 남아 우리를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특히 하지 않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최민섭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건 아마 이제는 말을 건넬 시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보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연 5.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한 날. 사연자 박은자님. 젊은 시절 저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출산, 그리고 생계. 그 앞에서 붓을 놓은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림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크레파스를 들고 할머니 같이 그리자 고 말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얀 종이에 선을 긋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화방에 가서 스케치북과 물감을 샀어요. 남편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다음날 작은 이젤 하나를 사다 주더군요. 그날의 선택은 아주 사소했지만 제 삶에 색을 다시 입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그림 수업도 합니다. 나는 알게 됐습니다. 꿈은 늦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박은자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접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아닐까요? 그림이든 글이든 여행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때로는 인생의 향방을 바꾸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당신이 걸어온 길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당신을 또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선택 잘하셨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